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쏟아진 폭우에 출퇴근길 고생스럽지 않으셨는지요? 엘니뇨로 인해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는 시간당 0.5인치, 오늘 오전부터 시작한 빗줄기는 정오를 지나면서 점점 굵어져 폭우로 변했습니다. LA 강 인근 세풀베다 분지 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도로가 차단됐고 일부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주택가와 도로 곳곳에 침수도 이어졌습니다. 아케디아 지역 콜로라도 블루버드도 침수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진흙 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를 비롯해 샌 게브리얼 산과 산타 클라리타, 엔텔로프 밸리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폭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엔젤레스 국립공원과 샌 가브리엘 마운틴 국립공원 등은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빅베어 등 해발 6,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이번 비가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A시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응급비상센터가 가동됐고 엘니뇨 웹사이트와 대피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hroughout this last 3 months been prepared for what we expected and which is now here, which is historically high rains. 현재 LA 소방 당국은 즉각 2만 5천 개의 모래주머니를 각 지역에 배포하고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폭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최대 25만 개 이상 모래주머니를 배포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자체 응급비상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각 지역 침수 피해 현황을 모니터하고 필요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수거도 현재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칫 강한 비바람이 계속 이어질 경우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도심 환경 미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록적인 이번 폭우의 원인인 엘니뇨에 대한 관련 대응 웹사이트도 문을 열었습니다. We do encourage people once again to go to elninola.com. Everything you need is right there, including signing up for Notify LA, which is very important. Every Angelino right now, as the rain is coming down, should sign up for Notify LA, which is something that you sign up for, and we will push alerts to your own cell phone. 만반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가로수 나무도 7개가 쓰러졌고 도로 곳곳의 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o I would ask people, please limit your trips. If you can stay at home, do so. Allow extra time. And also, when you see areas of flooding, avoid them. You know, we have seen all across the nation where people drive their vehicles into flooded areas and become part of the problem. 오늘 하루 911 신고 전화는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한 상황. 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비응급 상황일 경우 가급적 311과 212를 통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주가 홈리스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소로 수용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 한해서인데 강제성 여부에 대해 인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이 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오늘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노숙자들을 쉘터에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re saying that what we believe as a people, as a society, is we want to make sure every New Yorker has a place to be sheltered and doesn't have to be in the cold weather. 이번 뉴욕주지사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뉴욕시에만 3천여 명의 노숙자가 거리 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위기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당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노숙자들을 보호소로 인도하는 코드블루 정책이 기존에 있다면서 뉴욕주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hypotheticals. Right now, obviously, the NYPD protects New York City. That's pretty clear. And again, we appreciate the intent of the executive order, but it simply reiterates what's already in state law. 한편 인권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Anytime you take somebody off the streets or take them someplace else where they don't want to go, your civil rights and your civil liberties are at issue. 이번 행정명령은 노숙자 문제와 관련한 주도권을 두고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와 뉴욕주의 지원금 삭감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가주 시간당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LA 지역을 연고로 사업을 하는 업주들의 경우 자칫 혼돈하기 쉬운 만큼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향후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1가 올라 시간당 $10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간 자칫 소송 등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LA시일 경우에 26명, 종업원이 26명이라는 것은 풀타임, 파타임, 인턴 다 포함했습니다. 26명 이상인 데는 올해 7월 1일부터 10% 50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자체 내 시정부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26명 이상의 경우에는 올해 2016년 7월 1일부터 10% 50전을 올라가고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도 세부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업주가 상해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 목록을 종업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합니다. 회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승인이 나더라도 자칫 고액의 보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올해 고용주는 종업원이 투표를 하기 위해 직장을 비우는 동안의 시간을 유급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 밖에 각종 작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치료와 상담 연락처도 새롭게 의무 고지 조항에 포함되는 등 올해 노동법은 업주들이 숙지해야 할 새로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 CES 2016이 내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현실과 로봇, 무인 자동차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는 지상 최대 전자쇼 CES 2016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해마다 그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상과학에서나 존재해온 신기술들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trend is the acceleration of change. That was all like sort of science fiction hype just a year ago at CES, virtual reality, and this year it's all real. It's somewhat terrifying, but really exhilarating also. 가장 큰 화두는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 오큘러스와 소니 등이 만든 가상현실 헤드셋이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가상현실 헤드셋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440%가 증가해 5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w Oculus Rift will start taking pre-orders. Samsung is out with their headset, and you will start to see content this year. 로봇 기술은 이제 장난감 수준을 넘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o you're going to see really useful robots, physician's assistant robots, articulating arms, manufacturing. So the practical uses of robotics as well as the entertaining ones. IT 기술과 융합된 무인 자동차는 더 이상 오토쇼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9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100개가 넘는 무인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전 시장을 채웠습니다. What you're seeing is consumers interacting with that technology on a day-to-day basis. It's starting to impact what they want in other areas of their life, and the car is absolutely one of those.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CES는 내일을 시작으로 4일 동안 열립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총기 규제를 놓고 번번이 의회에 발목이 잡혀온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의 당위성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총기 사건 희생자 유족과 함께 선 오바마 대통령.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희생자들을 언급하던 순간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합니다. Every time I think about those kids, it gets me mad.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 못한 오바마 대통령은 눈물을 닦으면서도 폭력적인 악의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명령은 총기의 마구잡이 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기 판매인은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야 하고 구매자는 의무적으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 그동안 제기돼왔던 총기 거래의 구멍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데는 여론의 지지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90% 가까이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He's obsessed with undermining the Second Amendment. He's obsessed with burdening law-abiding citizens, so we're going to follow the law no matter what it is.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모레 저녁 CNN이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총기 규제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한 지 오는 7일로 1년을 맞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한 주를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월 7일 주간지 샤를리 앱도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거리에 나온 쿠아치 형제들입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편집장 등 11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유대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대한 또 다른 테러로 인해 경찰 등 6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이 희생자가 발생한 샤를리 앱도 사무실과 유대인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앞서 테러로 희생된 마나가 샤르브 등 8명에 대해서는 프랑스 최고 권위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추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샤를리 앱도에서는 오늘 발행되는 이번 주호는 특별판으로 100만 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도 동시다발 테러를 겪었던 파리 시민들은 테러가 두렵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On vit avec, malheureusement on est obligé de continuer à vivre, mais c'est triste, c'est désolant parce que ça ne s'est pas arrêté, ça continue. 프랑스 정부는 오는 일요일 이곳 레퍼블릭 광장에서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와 나무를 식재한 뒤 대규모 추모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개발을 공언해온 것으로 핵무기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이 미 국방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동해 신포항 부근의 수중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돼 수면 밖으로 비행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관리는 북한이 핵탑재 미사일로 무장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북한이 SLBM 기술을 완성했는지 의구심을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원산에서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 실패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핵무기를 보완할 핵심 전력으로 북한은 지난해 5월 초 신포항 부근에서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전문가들은 잠수함이 아닌 물속의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이나 SLBM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송 화면에는 SLBM 발사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 약세가 진정됐지만 애플 등 일부 주가의 급락세 때문에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원 70전 오른 1192원 20전입니다.
남가주 지역 시청자분들 빗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